부호 연산자는 단항 연산자로서 즉 부호 기호 뒤에 하나의 피연산자를 취해줌으로써 그 피연산자 항의 부호를 유지하거나 반대로 바꿔주는 연산을 처리해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어떤 상수나 변수의 값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면 그냥 그 값 자체를 쓰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플러스라는 부호 연산자를 사용할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반면에 현재 수의 부호를 보수화시켜주기 위해서, 즉 음수는 양수, 양수는 음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마이너스라는 부호 연산자는 종종 사용이 되어지는데, 이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printf 하기를 현재 x라는 변수가 3인 상황에서 마이너스 x를 출력해라 라고 하면 3의 값을 보수화시킨 음수 3이라는 것을 임시 변수에 저장을 하고 그 임시 변수에 저장된 음수 3이라는 값이 printf에게 넘겨져서 적절하게 출력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때 유의할 것은 마이너스 부호 연산을 사용했다라고 해서 피연산자 값이 바뀌느냐, 이 아래쪽에서 이 연산이 수행되어진 결과 x값을 출력하면 x값은 여전히 3의 상태로 바뀌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연산자들은 피연산자 항의 값을 수정할 수 없다라고 했었죠. 이제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은 대입 연산자만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뒤에 가서 다른 연산자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산술 연산자는 모두 다 이항 연산자로서 기본적으로 사칙 연산, 그러니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연산을 수행을 하고 거기다 하나 더 붙여서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을 할 수 있는 연산자가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각각 연산 기호는 우리가 일반적인 계산기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비슷한데 플러스 기호는 덧셈 연산자로 마이너스 기호는 뺄셈 연산자로 사용되어져요. 이건 누구나 다 알겠죠. 곱셈 연산자는 수학에서 원래 x 표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프로그래밍에서는 x라는 변수 이름과 헷갈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곱셈 연산자는 컴퓨터 내부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별표시를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죠. 또 특히 수학에서의 곱셈 연산자는 가운데점으로 표현하거나 심지어는 생략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데 프로그래밍에서는 절대 연산자를 생략할 수 없다라는 점 주의하기 바랍니다. 왜 그러겠어요? 일반적으로 수학에서는 변수 이름을 외자로 사용을 하는데 우리 프로그래밍에서는 변수 이름이 여러 글자로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x 곱하기 y를 나타낸다라는 의미로 x, y를 연산자를 생략하고 그대로 나열을 하면 x라는 변수와 y라는 변수를 곱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x, y라는 변수의 이름인지가 식별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일 거예요. 자, 더불어서 나눗셈 연산자도 보면 이 뺄셈 기호에 이 하이픈 기호에 위아래로 점을 하나씩 갖고 있는 것이 나눗셈 연산자이나 역시 더하기라는 기호와 다소 헷갈릴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에서의 나눗셈 연산자는 이 슬래시, 즉 사선으로, 자, 우리가 역슬래시라는 것이 있었었죠. 역슬래시는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의 사선으로 표시가 되어졌고 우리가 나누기 연산자를 나타내는 경우에 슬래시는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 방향의 사선을 갖고 있는 기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수 같은 것들을 나타내고자 했을 때 많이 사용을 하는 표현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현재 앞에 오는 항의 값을 뒤에 오는 항의 값으로 나눗셈의 결과값을 얻는 방법입니다. 나머지 연산 같은 경우는 퍼센트 기호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역시 앞에 오는 항을 뒤에 오는 항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입니다. 파이썬과 같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 기본적인 연산자 외로 거듭 제곱을 구한다라든가 하는 등등의 연산자들이 추가로 제공되어지기도 하는데 C 언어의 산술 연산자는 이 5가지밖에는 없다라는 점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거듭 제곱을 하고자 한다면, 즉 2의 10승을 구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C 언어에서는 그냥 2를 10번 곱하는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2는 뒤에 가서 반복문이라는 제어문을 통해서 단순하게 처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산술 연산자들은 모두 다 피연산자로
정수나 실수 같은 숫자 데이터를 피연산자으로만 취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문자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는 문자 코드 값으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문자형 데이터에 대해서도 산술연산자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런 산술연산을 수행을 했을 때 기존의 데이터가 유지하고 있는 문자의 의미가 어떻게 해석되어질지는 프로그래머가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숫자 데이터와 다르게 문자가 코드 값으로 저장되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의 예를 한번 살펴봅시다. 현재 ch라는 변수에는 a라는 문자 상수를 저장을 했어요. 우리 프로그래머는 ch라는 변수에 대문자 a가 저장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ch라는 이름의 변수에는 a라는 대문자 문자 상수에 대한 코드 값이 저장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7번째 줄에서 우리가 그 ch라는 변수를 정수처럼 출력하면 코드 값 65가, 문자처럼 출력하면 대문자 a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자형 변수는 결국에는 코드 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이다 보니까 산술연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h라는 변수에다 1을 더하면 현재 ch라는 변수가 65라는 코드 값을 갖고 있으니까 65에다 1을 더하면 66이라는 값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 66이라는 코드 값은 아스키 코드표에서 보면 대문자 b에 대한 코드 값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ch 플러스 1의 값을 문자처럼 출력하면 대문자 b를 출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스키 코드표를 다 외워야 할 필요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볼 것이 알파벳 A부터 Z까지가 연속된 코드 값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이런 ch라는 변수에다가 2를 곱한다라고 한다면 역시 현재 65에다 2를 곱하면 130이라는 값이 만들어지기는 하는데, 그 130이라는 값이 나타내는 문자는 어떤 문자인지 지금 물음표 같이 출력이 됐는데, 사실 우리 아스키 코드표에서 보면 물음표에 대한 코드 값이라기보다는 알파벳 변형되어진 알파벳 E자 위에 액센트 같은 경우가 붙어져 있는 그런 문자를 나타내는 코드 값입니다. 다만 한글 코드 체계에서는 이런 확장 아스키 부분들을 가지고서 일부 여러 바이트 조합해서 하나의 한글을 출력하는 형태로 활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일종의 불완전한 문자같이 표시가 되어지면서 그냥 물음표라는 표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하나의 문자 변수에다가 정수를 더하거나 빼는 것과는 달리 곱하거나 나누는 연산은 다소 의미가 없는 연산이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문자형 변수를 통해서 한 바이트로 하나의 숫자를 저장한다라고 하면 사칙 연산을 자유롭게 적용을 할 수 있겠지만, 문자 데이터를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주로 그냥 덧셈이나 뺄셈 정도의 연산 정도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곱하기나 나누기는 논리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는 것뿐이지 기본적으로는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산술연산자를 적용할 수 없는 데이터는 뭐가 있는가 보면 우리가 배웠던 정수형, 실수형, 문자형 다 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아직 다루지 않았던 문자열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런 문자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산술연산자와 같이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일단 기억을 해둡시다. 자, 이렇게 산술연산자는 주로 정수나 실수 데이터를 가지고서 산술적인 연산을 수행을 해주되, 산술연산자들이 갖는 공통된 특징은 반드시 두 피연산자의 타입이 일치해야지만 연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수 데이터는 또 다른 정수 데이터와 연산할 수 있는 것이지, 정수 데이터와 부동소수점수 데이터가 한 번에 연산되어지는 일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각각의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바이트 수도 다르고 또 데이터를 코드하는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기계장치인 우리 컴퓨터 내부에서는 이렇게 서로 다른 유형의 데이터들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1 더하기 3.14 이런 거 계산을 기본적으로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더불어서 산술연산자는 산술연산의 결과값을 갖게 되는데 그 결과값의 자료형이 피연산자의 자료형과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 더하기 3.14와 같이 정수와 더블형수처럼 서로 다른 자료형의 연산은 어떻게 처리돼야 할까요? 연산을 못한다 하고 오류를 내버리고 프로그램이 끝나버리면 좀 문제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자료형들을 가지고서 산술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되면 컴파일 타임 때 컴파일러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데이터의 자료형을 변환시켜서 두 피연산자의 자료형을 일치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되어져요. 어떻게 변환되어질까요? 더블형수를 정수형으로 바꿀 것인가, 즉 3.14를 3으로 바꿀 것인가, 아니면 1을 1.0으로 바꿀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보겠어요? 그렇죠. 이왕 변환할 거라면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변환하기를 원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서로 다른 자료형들을 사칙 연산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더 넓은 범위의 피연산자의 자료형으로 상대적으로 더 좁은 범위의 데이터가 자동으로 변환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1 더하기 3.14라는 표현은 1.0 더하기 3.14라는 형태로 변환되어져서 이제 실수와 실수의 연산이 되어지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4.14라는 연산의 결과값이 역시 실수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더블형 데이터 형태로 처리가 되어지는 것이겠죠. 자, 이러다 보니까 하나 문제가 좀 생기게 되어져요. 정수와 정수를 더하면 정수가 나오는 것 문제 없어요. 정수와 정수를 뺐을 때도 정수가 나오는 것 문제 없고, 정수와 정수를 곱해도 그 결과가 정수가 나오는데, 정수와 정수를 나눗셈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되어지면 그 결과가 정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즉 10 나누기 3이라는 연산을 수행을 했다라고 하면 3.333333이라는 무한소수의 형태가 어떤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3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만다라는 것이죠. 왜? 피연산자가 모두 다 정수들이기 때문에 정수가 나와버리고 마는 그런 특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나눗셈 연산을 수행을 할 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소수점 부분까지도 결과값을 얻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적절하게 처리해주는 일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자, 사칙 연산에 대해서 간단한 예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앞서서 언급했던 것처럼 정수 간의 연산을 수행을 하면 하나의 정수 결과들을 얻게 되어지는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연산을 살펴보면 덧셈, 뺄셈, 곱셈까지는 예상과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나눗셈의 연산을 보면 10 나누기 3이 3이라는 정수와 정수를 연산했기 때문에 정수의 결과를 갖는다라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자, 반면에 이 아래쪽에는 n3과 n4라는 더블형 변수를 만들어 두었어요. 현재 더블형 변수이기 때문에 더블형 상수 값으로 10.0의 값을 집어넣고, n4 같은 경우도 3.0 하는데 우리 불필요한 0들은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표현이 낯설긴 하지만 앞에서처럼 굳이 3.0 쓰지 않더라도 그냥 3점이라고만 쓰더라도 충분한 더블형 상수 표현이 되어지기는 합니다. 자, n3과 n4는 모두 다 더블형 수이고 그 더블형 수들을 연산을 수행을 시켰어요. 자, 더블형이기 때문에 이제 %d가 아니라 %g나 f 같은 것들을 주로 사용을 하겠죠. %f로 출력을 하게 되면 항상 소수점 6째짜리까지 기본적으로 출력이 되어지니까 그냥 간단한 확인을 위해서 %g를 사용을 했고, %g 같은 경우는 불필요한 0 같은 것들은 표현을 생략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n3 혹은 n4라는 변수값을 출력을 하면 10.0이라고 출력되는 것 대신에 그냥 0 이하 부분들은 굳이 출력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10 더하기 3이라는 형태로 각각 출력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만 나눗셈 연산의 경우 보면 이제 정수의 경우와 다르게 우리가 연산을 수행을 한 나눗셈 연산자의 두 피연산자는 모두 다 더블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연산의 결과 역시 더블형으로 나타나서 옆에 보면 3.3333이라는 형태로 출력되어지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수를 출력할 때 사용한 %g는 %f와 다르게 기본적으로 유효 자리 숫자를 6자리 출력하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정수 부분이 한 자리이니까 소수점 이하 5째짜리까지 출력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소수점 몇 개짜리까지 출력하고 싶으면 무조건 %F 써야지 %G로는 제어할 수 없다라는 것도 참고 삼아 살펴봐두기 바랍니다. 자, 앞선 예제를 살짝 수정을 해서 산술 연산 시 서로 다른 타입의 자료형들을 가지고서 연산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정수형 데이터인 N1과 더블형 데이터인 N4번을 가지고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연산을 수행하도록 해봤어요. 첫 번째 피연산자는 정수로 출력했고 두 번째 피연산자는 실수로 간단한 표기 형식을 사용을 해서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각각의 연산의 결과는 어떤 타입일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첫 번째 위에 4개의 문장은 정수처럼 출력했고 아래 4개의 문장은 실수처럼 출력을 해봤는데 자,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보니까 현재 정수처럼 출력한 경우는 뭔가 부적절한 결과들이 출력되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실수처럼 출력되어진 것은 정상적인 제대로 되어진 결과들을 얻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정수와 실수를 연산하게 되어지면 그 결과가 실수의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프로그램을 컴파일을 해보게 되면 현재 보면 워닝이 4개 발생하고 있는데 워닝이 발생되어지는 것은 일종의 경고로서 실제 컴파일이 되어져서 실행 파일까지는 잘 만들어져요. 다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프로그래머에게 확인해라 라고 경고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반면에 여기 오류, 그러니까 에러가 발생하면 그때는 기계어로 번역하지 못하고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자, 이렇게 오류나 경고가 발생하면 해당하는 경고나 오류 메시지를 더블 클릭해도 되고 펑션 키 중에서 F4번 키를 눌러주게 되면 제일 첫 번째 경고나 오류 메시지가 자동적으로 하이라이트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경고나 오류가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즉 8번째 행, 여기죠. 이 줄에서 이런 내용의 오류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류 메시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현재 printf에 %d의 정수 값이 필요한데 더블을 주어줬다라는 경고가 나타난 걸 볼 수 있어요. 앞서서 살펴봤듯이 printf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임의의 데이터를 변환해서 출력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의 타입이 무엇인지를 지정해줘야지만 제대로 해석해서 출력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출력 함수였어요. 그래서 정수는 정수처럼 출력하는 것이 가능했고 실수는 실수 형태로 출력하는 것이 가능했는데 연산의 결과가 실수인 것을 정수처럼 출력해라 라고 하면 이 연산의 결과는 8바이트 타입의 데이터인데 그걸 억지로 4바이트의 데이터처럼 어거지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산의 결과가 제대로 출력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서로 다른 타입의 자료형들이 계산이 일어나면 더 넓은 범위의 수를 표현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되어져서 처리된다라는 것 하나 기억을 해두고 모든 출력문에서 형식 코드는 내가 출력할 데이터의 자료형을 정확히 써주어야지만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참고삼아 확인을 해둡시다. 자, 마지막으로 나머지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나머지 연산자는 실제 나머지를 구할 때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나머지 구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을 해보면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의외로 짝수나 홀수를 구분한다든가 혹은 배수를 판별하려고 한다라든가 하는 등등에서 자주 사용되어지는 연산자이기도 합니다. 물론 나머지 연산자는 정수 피연산자에 대해서만 처리를 할 수 있어요. 나눗셈 연산자와 관련해서 간단한 예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되어지면 사용자로부터 두 정수를 입력받아서 각각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 두 수를 받아서 show division이라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통해 각각 목과 나머지 그리고 나눗셈의 연산의 결과값을 출력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진 프로그램입니다. 항상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메인 함수에서는 전체 문제를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처리하자라고 했었고 상대적으로 좀 더 복잡한 일을 처리하는 것 같은 부분들은 사용자 정의 함수를 통해 가지고서 처리해주면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쉬운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두 수를 입력받는 과정은 그리 복잡하지 않으니까 메인 함수에서 직접 처리를 했고
목과 나머지 그리고 나눗셈의 결과값을 출력해주는 일은 show division이라는 함수를 두어 가지고서 처리하도록 했어요. 하나의 함수 안에서 함수 호출 후에 3개의 값을 호출축으로 반환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우리 수준에선 없기 때문에 이 함수는 반환값을 따로 갖지 않고 함수 안에서 직접 해당하는 값들을 출력하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되어지면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두 정수를 현재 show division이라는 함수의 인수로 전달을 해주게 되면 현재 이 show division이라는 함수는 각각 나뉘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라는 이름의 매개 변수로 두 수를 받아서 몫을 구하기 위해서는 정수 간의 나눗셈 연산을 통해서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연산자를 통해서 각각 얻어봤어요. 반면에 우리가 타입캐스팅 연산자를 이용해 가지고서 실수의 나눗셈 연산을 수행을 하도록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실수의 수행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었죠. 현재 10을 3으로 나눈다라고 하면 몫은 3, 나머지는 1, 그리고 나눗셈의 결과는 3.3333이라는 값이 나타나는 것을 잘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